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임금 피크제 관련 최근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인노무사 이동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차는 임금 피크제의 일반적인 논의 목적, 그 다음에 대부분 판결에 따른 임금 피크제 정당성 기준,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 관련 최근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피크제의 이 임금 피크제를 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임금 피크제가 2022년도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 판결 이슈에 따라서 그 이후에 하급심 판결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즉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엇갈린 판결이죠. 이제 노측 사측이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라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 측, 노동조합 측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상황마다 임금 피크제의 유불리가 근로자 측, 사용자 측에 대해서 달라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금 피크제가 어떤 경우에 그 시행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그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 관련된 소송이 지금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특히 1심 사건은 80건에서 182건, 7건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2배 이상. 그래서 이제 전국의 일반 기업에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인 사업장에서는 이것이 향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게 당사자한테 본인들한테 유리한지 살펴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2015년경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시행되면서 정기는 60세로 이제 연장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인건비 부담, 신규 채용 감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 정년 연장에 비례해서 정년 이전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자. 그래서 임금 피크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꺾어지는 거. 이게 정년이라면은 정년 전에 임금이 이전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꺾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임금 피크제는 2013년 법률 개정을 해서 60세를 연장하는 수반된 조치이다. 그런데 이제 임금에 관련된 이 임금 피크제 형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정년 유지형, 보장형, 정년을 보장하되 그래서 기존 정년을 보장하되 그 전에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정년을 연장, 기존 정년에서 추가로 더 연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로자한테 좀 유리한 것이죠.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것, 고용 연장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 보장형하고 정년 연장형, 고용 연장이 세 가지인데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고용 연장형보다는 이 정년 연장형과 정년 보장형입니다. 특히 정년 연장형은 어떻게 보면 정년을 연장시켜 주는 거니까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정년 연장형에 대해서는 크게 임금 피크제가 논란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논란이 적다. 논란이 근데 이것은 이제 많이 큽니다. 정년 보장형, 유지형은 이것을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든 안 하든 정년 보장되는데 왜 굳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나 이런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까 이게 고령자 고용촉진법하고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적정성, 적용의 정당성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금 피크제 유형 중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의 경우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 비해서 근로조건의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 사실이다. 그러나 임금이 삭감하면 정년만의 연장은 결국 인사적 체와 기업의 임금비 부담을 가져오게 되므로 종국적으로는
기업에게 대해서는 인력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명예퇴직 등 조기 퇴직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불가피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 법원은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연령에 따른 차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다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는 정년 보장,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에서 논란이 컸다면은 최근에는 정년 연장형에 대해서도 무효다. 이것도 정년을 연장해서 근로자들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유리하니까 적당하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이런 판례도 있으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 판결 2022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 피크제 정당성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임금 피크제가 이제 논란이 되는 이제 관련된 법이 무엇이냐?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고령자 고용법입니다. 고령자 고용법. 이게 이제 사업주는 임금의 금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쉽게 말해서 전체 근로조건이죠. 고용된 상태에서 전반적인 근로조건, 임금과 승진, 전보 배치,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 외의 기준 적용해서 특정 연령 집단에 연령을 기준한 건 아니지만은 다른 또 어떤 다른 걸 기준해서 특정 연령 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연령 차별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연령 차별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법 4조 1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이 합리적 이유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피크제는 다시 한 번 더 보자면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인건비 신규 채용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 지침에서 공공기관에 처음에 민간기관보다는 일단 공공기관에서 좀 강제적으로 도입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다 보니까 주로 주요 기업에서도 민간 기업에서도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 연령 차별을 보지 않는 사유, 고령자 고용법에서 연령 차별을 보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직무의 성격, 이제 뭐 현장에서 많이 출동하거나 현장에서 외부에서 많이 이제 몸을 많이 육체적인 노동이 많이 강한 직종이라면은 나이가 이제 고령자들은 쉽지 않으니까 뭐 50세, 55세 뭐 나이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 그런 이제 특정 연령 기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그다음에 근속 기간 차이. 이거는 이제 직무 능력이겠죠. 직무 능력에 따라서 근속 기간의 차이가 발생해서 근속 기간 차이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자들이 근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 연령자들이 연차가 낮다 보니까 그런 연결성 때문에 근속 기간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임금이나 복리시험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대해서 이제 뭐 그 근속 기간 이 차이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리를 설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뭐 적극적 개선 조치 이런 것이죠. 그래서 현재 뭔가 불리한 특정 연령 집단이 있다. 그러면 그 연령 집단을 조금 더 고용 유지나 촉진을 위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적극적인 조치를 한다면 그 적극적인 조치로 인해서 다른 연령대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임금 피크제 정당성 기준과 관련해서 이 2022년 5월 26일 날 있었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것이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날 판례가 이제 이전까지 임금 피크제가
시행할 때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 이유에 의한 고령자 차별이 인정되었는데 이 대부분 판례에서 어떤 기준을 잡았던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 보면은 임금 피크제의 타당성, 불이익 정도, 대상 조치 도입 여부,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정성, 그다음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그 본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판례에서는 기존의 정년을 유지하면서 정년 이전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소위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가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년 유지형과 정년 연장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년 연장형은 좀 더 근로자한테 정년이 늘어나는 거니까 유리하다. 그래서 이 정년 연장형은 불리한 조치가 아니니까 임금 피크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정년 연장형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이 이 위에 거 기준들이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좀 정리하자면은 임금 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첫 번째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그 다음에 불이익 정도, 그 대상 근로자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대부분의 고령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세 번째,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여기서 말하는 대상 조치는 무엇이냐? 임금이 삭감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임금만 삭감을 하면은 그냥 절대적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만은 그 외에 다른 보상 조치. 예를 들면은 업무가 경감이 된다거나 근로 시간이 줄어들다거나 뭔가 이제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뭐 부수적인 뭔가 반사적인 이익 혜택이 있다면은 그게 대상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살펴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그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지. 그래서 이것은 사는 요 1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도입 목적의 타당성, 도입 목적의 본래 목적. 그래서 대표적인 도입 목적이 뭐냐?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한다. 그 대신에 임금을 삭감한다. 그러면 고용을 보장한 대신 임금 삭감하면은 요까지만 하면은 사업주만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굳이 근로자들이 고용을 보장한 대신 임금 삭감하면은 사업주만 이득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럼 요 임금된 삭감된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규 채용을 향상시키는 올리는 데 쓴다면은 이 도입 목적에 본래 목적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 의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삭감을 하고 임금 피크제로 삭감을 했는데 신규 채용 거의 안 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임금 피크제의 정당성에 의문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원은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연령에 따른 차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무효란 취지의 판결이 다수 있다. 특히 정년 유지형은 많은 사례가 무효로 되는 사례가 많은데 특히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서도 무효라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금 피크제 정당성 앞에서 봤던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임금 피크제의 정당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 도입 목적의 타당성. 최근에 있었던 대구지법에 있었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정년 보장 연장을 목적,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 신규 채용이죠. 그래서 고용도 보장하고 신규도 채용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이 타당성이 있느냐 봤을 때 실제로 신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또 채용도 했다는 거죠. 별도 제공으로. 그래서 고용 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됐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원고들은 오히려 신규 채용 규모가 줄었다고 이제 주장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피고는 뭔가 알고 보니까 매출이 많이 감소되었더라. 60%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0% 감소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신규 채용이 더 많이 줄어야겠죠. 그런데
이런 매출이 많이 줄은 것에 비해서도 2명이 부족한 것 외에는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 취지에 은하다고 보는 건 아니다. 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매출액, 뭐 이제 비교, 상대적인 비교 이런 것들을 봐서 이 회사가 이 목적을 어느 정도 시행하고 타당성을 맞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60세 상향돼 가지고 이것이 이제 고령자 임직원의 임금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만들어졌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의 주 목적은 뭐냐? 고령자의 고용 유지, 청년층의 일체로 일자 창출.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목적의 취지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타당하다면은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없는데 그 일방적인 임금 피크제, 임금 삭감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 도입 목적, 타당성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금 피크의 정당성 기준을 관련해서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고요. 아까 이제 대구지법, 김천지법의 지원에서 봤을 때도 신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고, 그다음 별도 정원으로 신규 채용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고용주의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한 것으로 해서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한 번 더 반복했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래서 불이익으로 인한 무효 사례가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이제 무효 사례는 2023년도 5월달에 KB 신용정보회사에서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임금이 삭감이 있긴 있는데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을 하겠죠. 이 사례에서는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함에 따라서 정년이 2세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5세부터 연봉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이제 임금 피크 적용 시 직전 연도 임금을 연봉을 45%에서 70%의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55세부터 정년까지는 5년 동안 매년 높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기존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그래서 이 등급을 받지 않으면은 좀 또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S 등급이나 A 플러스 등급을 받지 않는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첫 해부터 전년 대비 45% 거의 반에 가까운 감액이 발생하는 거죠. 45% 수준의 연봉으로 감액될 수 있어서 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다면 근무 기간이 2년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기간의 임금 총액 또한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이제 100만 원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월급 100만 원 하면 되겠다. 1년에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2년 전가해서 하면 2억을 벌겠죠. 그런데 이 2억이 50% 감액됐습니다. 그럼 5천만 원 돼가지고 5천만 원 돼서 2년에다가 플러스 2년 더 증가했다. 그래서 4년에서 2억 버는 거나 똑같은 거죠. 오히려 일 더하고도 비슷한 금액 받으니까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당한 임금 피크제의 취지와 다르게 근로자 해당되는 고령자에게 너무나 불이익이 크다 이렇게 보아서 무효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사례는 이 사례에서는 정년퇴직일 2년 전부터 1년간 임금 피크 임금 최고 높을 때 임금이 85%, 그 다음에 이제 80%. 그래서 전체 합계 감액률 15%, 여기 15%, 20%에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하더라도 이와 같은 적용기간 및 임금 감액률 등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서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으로 보지 않아 유효로 인정한 사례가 또 어떤 것이 있냐? KT 사례인데요. 이것은 이제 대법원에서 사례인데 최근에 2023년도 사례입니다.
여기도 이제 만 56세 직원은 90%, 57세는 80%, 59세는 60%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령별 지급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불이익은 당연히 불이익은 불이익인데 여기서 볼 것은 정년 연장 이전의 급여와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시행 후 급여를 비교했을 때 임금 총액 면에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므로 그래서 이제 깎이긴 깎이는데 전체 근로기간을 따져봤을 때는 그 총액은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조금 약간 이의제기 하자면은 노동조합 이런 데서 이의제하는 부분은 총액은 만약에 2년 해가지고 2억을 불 것을 3년에서 뭐 2억 2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2천만 원 증가한 건 맞아요. 그 대신에 1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한 게 2천만 원 같이 받겠다. 그전에는 1억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요 1년간의 노동력은 1억에서 2천만 원까지 엄청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총액이 좀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불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노동력 제공한 것까지 다 기간을 감안해야 된다. 뭐 그런 이의제기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판례에서는 이 전체 총액이 더 많았다. 뭐 기간이 증가에 따라서 총액이 증가했으니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 등 이게 대상 조치죠. 뭐 삭감한 대신에 다른 혜택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뭐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 등이 저감되지 않았으나 정년 연장 자체가 감액된 임금비의 가장 중요한 사인초이므로 뭐 이게 이제 업무량, 업무 강도가 낮아진 게 큰 기준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KB신용정보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 사건 재판부는 일시에 대폭 하라는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임으로써 업무량 그러면 과도하게 월급이 낮아진다면은 그럼 또 그게 맞게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또 낮아진다면 또 그것도 좀 상대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임금은 확 낮아진 것에 비해서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는 크게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이게 변경된 조치가 없었다. 그랬을 때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 조치에 해당되므로 이 임금 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일부 부당하다, 무효다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판결에서는 이 KB 신용정보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년이 늘어났어. 정년 유증이 아니라. 그래서 정년 연장형이면은 근로자한테 유리할 수 있는데 왜 무효라고 봤냐? 그래서 이제 임금 삭감액이겠죠. 임금 삭감액이. 임금 삭감 액 또는 율 이게 어느 정도에 따라서 엄청 많이 낮아진다면은 정년 연장형이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여부 및 적정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 조치는 뭐냐? 앞에서 봤듯이 뭔가 임금 삭감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임금 외에 다른 배려 조치가 있느냐, 업무량 경감, 근무 시간 단축 등이 어떤 배려가 있느냐, 또는 이제 책임량의 경감 등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공단에서는 담당 업무 근무량, 근무 시간 등 별도의 대상 조치가 전혀 도입되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3년 전부터 5%에서 15%에 감액됐는데, 그래서 감액은 됐는데 다른 것들은 전혀 대상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연령을 이유로 차별에 해당된다. 그래서 무효라 본 사례가 있고요. 대상 조치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 뭔가 배려는 하긴 했어요. 임금 삭감에 비례해서 뭔가 배려했는데 여기 이제 이 공기업에서는 이렇게 뭐 7%, 12%, 3년차 20% 금액을 감액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퇴직금 중간 정산, 뭐 퇴직금 연금 전환 등 뭐 이런 정도의 최소한 조치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리연수 제도, 공리연수 시기에
따른 뭔가 이제 보전 장치 이런 것들이 별로 딱히 없이 그냥 퇴직금 증산해 준다. 뭐 아주 사소한 미미한 혜택 배려치만 하여서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위의 사례는 아예 이제 도입하지 않은 것이고 밑에는 도입하긴 했는데 아주 미비한 장치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례는 직장 사례로 봤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회사에서는 월 5만 원의 회유도 주고 그 다음에 정년 퇴직 당월에는 30만 원의 파워 인센티브 그리고 시니어 A 직군에는 50만 원 연말 건강검진 1년에 정밀 건강검진을 주고 있고 뭐 어차피 이것도 임금은 아니지만은 뭔가 이제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년 퇴임 행사 뭔가 이제 배려해주는 애사심을 높여주는 행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사내 기숙사 우천 제공 추가적인 혜택 그 다음에 이제 6개월간 1인당 360만 원의 교육 비용을 소요해서 매년 자기 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등등 매월 지급되는 월급은 삭감되고 있지 임금 피크제에 의해서 삭감되어 있지만은 그 외에 약간 비용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정인 퇴임 행사 등등 부수적인 이런 배려 대상 조치를 한 사례가 아주 적정하였다고 본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금 피크제 정당성 기준인데 이거 이제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임금 피크제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과반수 동의 관련입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도를 이제 처음 시행할 때는 단순히 이 임금 피크제도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겠죠. 왜냐? 근로자의 근로조건, 특히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 그 중에서 임금 가장 중요한 임금과 관련의 변경이죠. 어떤 변경이냐? 불이익한 변경이다. 그래서 이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니까 근로자들이 어떤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근로조건은 자유회사 기하고 이 근로자의 동의는 그래서 취업규칙, 이 임금 피크제도 취업규칙에 준해서 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과반수의 의견이나 동의 받는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이 당연히 과반수 의견,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의견을 듣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지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있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논란되고 있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기본은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 여지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정도만 이제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지방법원 사례를 보자면은 이 경북지역협동조합인데요. 이 사업장은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시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 임금 피크제를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적법하게 정당하게 시행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요 협동조합은 그래서 이제 삭감률도 이렇게 있고 나름 이제 정년도 연장하고 그래서 이제 은퇴 시까지 수령하게 되는 임금 총액이 또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 증가하는 금액이 50%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정년은 아까 봤듯이 정년은 증가하긴 증가했는데 이게 정년은 어느 정도 좀 총액도 증가되는데 50%라서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게 아니다. 2년 동안. 그래서 플러스 2년은 증가했는데 이제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은 1억이면은 2억이 증가해야 되는데 1억에 50% 5천만 원. 이전에 2년 근무하면은 2억을 벌어야 되는데 뭔가 이제 다 합치더라도 5천만 원밖에 증가 안 한 거다. 그래서 이 노동력을 많이 제공했는데 약간 뭔가 이제 노동력에 대한 임금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년이 연장되긴 했지만은 뭔가 단순하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불이익한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서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다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정년 연장형 이제 왜냐 총액이 증가는 했지만은 아주 적게 증가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시급이라 볼 수도 있고 시급 원래 이전에는 시급이 5만 원이었는데 정년 단축하면서 임금 삭감되니까 같은 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시급이 뭐 2만 원 되었다. 만 원 되었다. 엄청 낮아진다면은 이제 노동력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 절차는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임금 피크제 시행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하여도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회사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 등등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뭔가 좀 미흡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쭉 보면은 뭐 간단한 뭐 일반적인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 회사를 봤을 때는 따져 보니까 뭔가 동의나 뭐 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회의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절차적 요건 뭔가 이제 아까 정당성 그 임금 삭감의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 등등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충족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과반수 동의 이것을 얻지 못해서 불이익 정당성 인정받지 못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 피크제 관련된 판결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KT 관련해서 KT가 이제 다시 보자면은 KT인데 요것이 이제 대부분에서 심리 불속행 회사 측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그 말인데 이제 만 58세 60세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삭감률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액률을.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절감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임금 총액 면에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느냐,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지급됐다. 그 다음에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 등이 저감되지 않았으나 뭔가 이제 뭐 이것이 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요 정도가 미흡하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임금 피크제 도입의 필요성,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시행과 관련해서 근로자가 얻게 되는 임금과 기존 정년에 따른 임금 총액의 비율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년이 늘어났다고 해서 임금 총액도 늘어나는지,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총액이 어느 만큼 늘어나는지 그런 것도 같이 다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하나증권하고 국민증권, KB증권이 임금 피크제 두 가지 상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는 법원은 하나증권의 임금 피크제가 정년 연장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본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형이긴 한데 정년 연장형은 이제 형식만 정년 연장형이고 주 내용은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그렇게 봤다는 거죠. 하나증권에서. 그래서 이 하나증권이 임금 피크를 도입 시행한 것은 이제 만 55세에서는 80%, 만 56세 60%, 만 50세 9세는 40%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21년도에 좀 개편이 있었죠. 이렇게 뭐 개편이 있었다. 그래서 뭐 A, C 원고는 뭐 두 가지 다 적용받고 해서 이렇게 뭔가 적용받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뭔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다 보니까 이 A 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법원에서는
일단 이 사건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맞다고 판단하였고, 반대로 A 씨는 원고는 이것은 이제 정년 유지형, 쉽게 말해서 정년 연장이면 근로자한테 뭔가 혜택 주는 뭔가 이제 유리하게 병행되는 임금 피크제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 정년 유지형이다. 그래서 이게 이 사안에서는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하나증권이 시행하는 게 정년 유지형이냐 정년 연장형이냐 뭐 요것이 이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노사가 정년 연장이 배경이 되어서 정년 연장이 배경이 되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가 동시에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년 연장과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로 본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세부적인 디테일이 있지만은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게 이제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정년 연장형이냐 정년 유지형이냐. 그래서 정년 연장형은 무효가 아니고 정년 보장 유지형은 무효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례에서는 정년 연장은 맞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합리적인 연령 이유로 A씨 차별했다. 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 사안은 이제 약간 뭐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일상적으로 정년 연장형은 거의 다 적법하고 정년 유지형은 좀 무효가 된다. 단순하게 임금 삭감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볼 수 있지만은 아까 처음에 제가 봤듯이 정년 연장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 KB증권에서는 무효라고 봤다. 임금 피크제가.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하나증권과 같이 임금 피크제도 도입되고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도 판단되었지만은 여기서 봤는 임금 삭감률과 대상 조치 의무다. KB증권은 이 근로자의 80% 이상이 30% 이내에 감액됐다. 그래서 감액이 좀 적죠. 반면에 하나증권은 감액률이 50률 40%, 50질 50%, 삭감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감액률도 차이가 있다. 감액률이 차이. 하나증권은 많은 감액을 시키고 KB증권은 좀 상대로 낮게 감액을 하고, 그리고 대상 조치 아까 뭐 배려라고 하죠. 배려. 꼭 금전적인 배려가 아닌 여러 가지 뭐 이제 우대한 조치, 근로시간이든 업무량이든 배려에서도 KB증권은 임금 피크 대상자에 대해서 업무 부담 경감, 격리금 지급이 있었지만은 하나증권은 별도의 대상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KB증권은 삭감도 좀 낮고 이런 격리금 지급이나 경감도 시켜서 약간 대상 조치도 우대했는데 하나증권은 그런 것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약간 뭔가 그 흐름 과정은 비슷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디테일 뭐 혜택, 대상 조치, 감액률 이런 것에 따라서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것은 무효, 어떤 것은 유효로 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은 KB증권 임금 피크제 보자면은 회사의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은 정년 연장이나 임금비 상승을 낮추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급여상 불이익이 사실상 없었다. 크게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뭐 80%하고 뭐 크게 불이익하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이 판결문 관련해서는 임금 피크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조건,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동의 이외 시규칙 불이익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년 연장형이냐, 정년 유지 보장형이냐에 따라서 뭔가
일방적으로 이것은 무조건 유효가 아니고 이것도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좀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럼 왜? 그럼 무엇까지 봐야 되느냐? 그래서 무슨 가맹 앞에서 봤듯은 가맹률, 그 다음에 대상 조치, 그래서 단순히 임금 피크제가 정년 유징으로 도입되는지 아니면 정년 연장형으로 도입되는지 뿐만 아니라 그 대상 조치 여부, 그 다음에 근로자가 얻을 임금 총액, 연장된 만큼 임금 총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너무 작게 늘어나면은 일만 더하고 단가는 낮아지는, 시급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